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도착해 정상회담 등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대립으로 민감한 시기여서 미국의 언론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그동안 북한을 향한 강한 어조와 수사를 한층 누그러뜨린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주요 언론들은 지난 몇 달간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 북한 완전 파괴, 대북 유화 발언 휴가 없어 등의 직설적이고 공격적인 수사를 통해 대북 군사행동까지 위협해온 사례를 일일이 거론하면서 한국 도착 이후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발언의 수위가 한층 낮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과격한 표현들을 자제하고 협상 테이블, 진전 등의 단어를 쓴 부분에 미국의 언론들은 주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공동 회견에서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와 우리와 합의를 끌어내는 건 북한 주민에게도 전 세계 시민에게도 좋은 것이라며 이 부분에서 움직임이 있다고 생각하니 두고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미군이 한반도에 전개한 각종 무력 시위를 언급하며 이런 부분을 실제로 사용할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울을 방문하는 동안 북한을 향한 강력한 수사를 누그러뜨렸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낙관적인 어조를 사용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많은 진전을 이뤘다고 했다고 보도했고,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대통령은 서울 방문 기간 북한과 관련해 많은 진전을 봤다고 평가하는 등 대부분의 언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낮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늘은 일렉션 데이 휴일이지만 아침 일찍 투표를 마치고 직장으로 향한 한인들도 있었습니다. 뉴욕시장과 뉴저지 주지사 외에도 한인 시의원과 교육위원회 관심이 높았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뉴욕시장과 뉴저지 주지사, 그리고 시의원, 교육위원 등을 뽑는 본선거가 오늘 실시됐습니다. 뉴저지는 조금 전 투표가 끝났고 뉴욕은 잠시 후 9시에 투표가 종료됩니다. 사전 여론조사에 따르면 뉴욕시장의 경우 드블라지오 현 시장의 당선이 확정적이며 뉴저지 주지사의 경우 민주당 필 머피 후보의 우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선거는 뉴저지에서 출마한 20명의 한인 후보들의 당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뉴저지 39선거구에서 한인 최초 주 하원의원에 도전하는 제니 정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저지시티 시의원 재선에 도전하는 윤여태와 잉그로드 클립스에서 3선에 도전하는 글로리아 오의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팰리세이즈 팍은 4명의 한인이 출마한 교육위원 선거가 접전입니다. 민주당 지원을 받고 있는 스테파니장, 스카터 후보와 이에 맞서는 우윤구, 제프리 우 후보의 결과에 따라 타운에서 민주당의 위상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다카 수혜자 구제 법안이 내년 초로 미뤄질 것이라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다카 수혜자 구제 법안과 초당적 이민 개선 법안을 연계해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초당적인 이민 빅딜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다음 달 연방정부 예산안을 먼저 가결시킨 후 내년 2월 민주공화 양당이 초당적으로 드리머 보호 법안과 이민 개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워싱턴 타임즈에 따르면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연방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 4일 MSNBC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매코넬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은 다카 수혜자 구제 법안을 절실하게 원하고 있고 공화당도 이에 반대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다카 구제 법안에 더 나은 이민제도로 만드는 조치들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경 안전이나 가족 이민 축소, 추첨, 영주권제의 쿼터 문제 등 더 나은 이민제도를 위해 초당적 협상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매코넬 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문한 조치들 가운데 공화당 내부에서 먼저 우선순위를 정한 후 민주당과 협상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추첨 영주권 폐지, 가족이민 축소, 학력과 능력 위주의 메릿 베이스 이민 시스템으로의 전환 등으로 볼 수 있다며, 하지만 이 세 가지 안에 전면 도입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부분 개편의 가능성을 점쳤습니다. 연방정부의 출입국 통제가 더욱 강화됩니다. 현재 각 공항에서 사용되고 있는 안면 인식기가 이제는 국경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잠재적 범죄자 색출뿐 아니라 오버스테이 색출에도 용이하게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공항뿐만 아니라 육상의 국경에서도 출입국자들의 얼굴을 스캔하는 안면 인식기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 실리콘밸리 지부는 최근 세관 국경보호국이 관리하는 국경에 설치될 안면 인식기를 개발할 업체 모집 공고를 올리고, 안면 인식기는 선글라스 또는 모자를 쓰거나 카메라가 아닌 다른 곳을 응시하고 있을 때에도 얼굴을 또렷이 인식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또 서행하거나 차에서 내리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출국자의 얼굴을 인식해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여권 사진과 대조할 수 있습니다. 세관국경보호국은 이를 통해 외국인 여행자의 출입국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토안보부가 추진하는 육상에서의 얼굴 인식 출입국 시스템은 테러 예방 차원입니다. 용의자는 물론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 색출도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면 인식 출국 확인 시스템은 현재 라스베이거스와 휴스턴, 워싱턴 DC, 시카고 공항 등에서 운영 중이고, JFK 공항에서는 지난달부터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 초까지는 전국 국제공항으로 확대됩니다. 노동허가 처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 확보가 중요한데요. 현재 납세 예산 기반에서 수요자가 비용을 내는 수수료 기반으로 변경하는 안이 강력히 제안됐습니다. 6일 연방노동부는 2018에서 2022 회계년도 전략계획서 초안을 공개하고 노동허가 수수료 신설 방침을 밝혔습니다. 계획서는 외국인 노동허가 처리 개선을 위해 현재 처리 비용 시스템을 대폭 변경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수수료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노동부 산하 외국인 노동 승인국은 현재 노동허가 처리 적체나 지연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추가 비용 투입이 필요하다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납세 예산 기반을 수수료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수료 기반은 수요자가 비용의 전액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납세 예산 기반은 연방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들이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예산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용주들은 상당한 추가 비용 부담을 지게 됩니다. 현재 연방노동부는 취업비자 청원자나 취업이민 청원자들이 제출한 노동허가 신청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이날 공개된 초안에서 수수료 신설을 5차례나 언급해 수수료 도입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이번 방안을 허용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에서 대형 개 파동이 발생한 가운데 개주 김모 씨가 미국으로 온다던 날짜에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개 파동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월 5일 팰리세이드 파크 인근 상인 40여 명에게 거액의 피해를 입힌 개주 김모 씨를 기다리던 피해자들은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갖고 기다려왔지만 김 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0일 펠파크 브로드애비뉴 선상에 자신이 운영하던 건강식품 판매점 영신건강 유리창에 급한 일로 한국에 다녀옵니다라는 문구를 붙여놓고 돌연 잠적한 후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갯돈 사기 피해를 당한 한인 피해자 25명은 펠파크 경찰서에 정식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조만간 변호사를 선임해 본격적인 법적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김 씨는 또 일부 한인들을 대상으로 맨해튼 32가 한인타운에 스파를 오픈할 예정이라며 투자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갯돈 외에 투자금 피해자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시카고에 본사를 두고 있는 영신건강은 본의 아니게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고 있다며, 이번 개파동이 일어난 펠팍의 영신건강 판매점은 직영 대리점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법망을 피하는 계획적인 해외 재산 은닉, 금융계좌 신고 제도 도입으로 차단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 내 한인의 개인 계좌 금액은 1조 6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국세청은 최근 한국인들의 2017년 해외 금융계좌 신고액이 61조 1천억 원이라고 국세 통계 자료를 인용해 밝혔습니다. 이 중 미국 내 개인 계좌 금액은 1조 6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한인들의 해외 금융계좌 신고액은 지난해 56조 1천억 원에 비해 8.9% 5조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또 2012년 22조 8천억 원과 비교하면 2.7배나 증가한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2011년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가 도입되면서 해외 금융계좌에 보유한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은 반드시 이를 세무당국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2017년 법인은 56조 원의 해외 계좌를 보유하고 있었고 개인은 5조 1천억 원의 해외 계좌를 보유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법인은 9.1%, 개인은 6.4% 증가한 것입니다. 한인들의 해외 금융계좌는 개인의 경우 미국에 가장 많았고 법인의 경우에는 홍콩에 가장 많았습니다. 또 법인의 홍콩 계좌 규모는 9조 1945억 원, 마카오 7조 8352억 원, 중국 6조 8497억 원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롱아일랜드 스쿨버스 노조가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나소 카운티 약 2만여 명의 학생들이 불편을 겪게 됐습니다. 6일 뉴스데이 보도에 따르면 론콩코마에 기반을 둔 바우맨앤선즈 버스회사 노조 운전사, 감시요원, 정비공 등 300여 명이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지난주 파업을 예고했고 이날 새벽 전격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지난 6월부터 회사와 근무기간, 유급병과 연봉 인상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노조 측은 회사와 합의점을 찾아보려고 노력했고 답변을 준다고 했지만 그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회사 측은 많은 부분에 대해 양보했지만 갑자기 노조에서 휴교일에도 급여를 지불할 것과 공휴일 근무 시 추가 급여를 지불하지 않으면 합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약 2만 명의 학생이 다니는 나소 카운티, 프리포트, 벌드윈, 힉스빌, 락빌 학군뿐만 아니라 일부 퀸즈, 브루클린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파업이 시작된 6일 힉스빌 학군은 등교 시간을 앞당기고 하교 시간을 늦추면서 대응에 나섰습니다. 또 학부모들에게 대체 교통수단 마련을 통지했습니다. 한 노조 운전자는 합당한 임금과 보장된 근무일을 제공받을 때까지 장기 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사 양측의 연방정부 중재 세션은 7일과 10일, 28일 열리게 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카운티에 오는 2035년까지 인구 100만 명이 더 유입될 것으로 전망돼 앞으로 주택난이 더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남가주 정부 연합에 따르면 지난 18년 동안 인구 성장률을 분석한 결과 앞으로 20년 이내에 LA 카운티 인구는 100만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남가주 정부 연합 측은 유입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교통시설이나 주택을 구축하지 못할 경우 주민들의 삶의 수준이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LA시 당국은 이 같은 인구 증가에 대비해 주택 건설에 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오는 2021년까지 주택 10만 유닛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남가주 당국은 치솟는 렌트 가격과 몰기지 페이먼트 문제를 완화시키는 데 소극적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국 차원의 더 많은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내년부터 기호형 마리화나가 합법화됩니다. 이로 인한 과도한 세금 부과로 마리화나 가격이 최대 70%까지 폭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금융분석업체 피치 레이팅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는 내년부터 합법화되는 기호형 마리화나에 최대 45%의 세금을 부과해 현 시세보다 가격이 70% 급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료용 마리화나 가격 역시 인상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마리화나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할 경우 오히려 불법 시장에서 마리화나의 거래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는 기호형 마리화나가 합법화될 경우
마리화나의 생산과 판매로 연간 10억 달러의 세금이 걷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6일 빌드블라주 시장은 가정폭력, 성폭력, 인신매매, 스토킹 피해자 등을 유급병과에 포함시키는 조례안에 서명했습니다. 조례안은 6개월 후 내년 5월 시행에 들어갑니다. 조례안에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들의 최대 유급병가 기간을 별도로 규정하진 않았지만 최소 40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유급병가 사유로는 쉼터 이주, 경찰 고발장 접수, 사회복지사 면담과 정신과 상담 등이 포함됩니다. 6일 뉴욕주 정부는 세입자의 체류신분 증명을 요구한 퀸즈 코로나의 한 아파트 건물주를 고발했습니다. 아파트의 세입자들은 서한을 통해 합법적 체류신분을 입증하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으며 서한에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강제 퇴거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민자를 겨냥하는 부당한 차별 대우는 불법이라며 대대적 조사와 단속을 지시했습니다. 지난 2일 낮 12시쯤 베이사이드의 한 가정집에 권총을 든 남성이 침입해 낮잠을 자고 있던 20대 남성을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경찰에 의하면 괴한은 피해 남성의 팔과 다리를 끈으로 묶어놓고 고가의 가방과 개인 서류 등을 갖고 도주했습니다. 111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CCTV에 포착된 용의자 사진을 공개하고 수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11일 베테랑스 데이는 토요일인 관계로 뉴욕, 뉴저지, 연방, 주와 시정부 등 공공기관들은 10일 금요일 일제히 휴무를 실시합니다. 뉴욕 총영사관, 민원실, 뉴욕 한국문화원 등도 이날 문을 닫고 우체국, 한인은행도 영업하지 않습니다. 주택가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 수거도 없으며 요일별 도로, 교대 주차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뮤니미터 파킹은 10일과 11일 모두 적용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간간히 구름이 끼겠고 대체로 맑겠으며 쌀쌀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0도, 섭씨 10도, 밤 최저 기온은 39도, 섭씨 4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에 가끔 흐리겠고 약간의 바람이 불겠습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지만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바람이 불고 춥겠습니다. 이상으로 채널K 뉴스를 마칩니다. 채널K와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